왜 어떤 여성의 존재는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의 기억에서 바로 사라지는 반면 또 다른 여성의 존재는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의 공간과 생각, 그리고 집안의 공기 속에 계속 남아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한 여성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불 위에 차가운 자국만 남기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흔적을 남기는 걸까요? 아주 미묘하지만 강한 실이 그 여성을 향해 계속 끌어당기며 그의 잠재의식이 자꾸만 그녀의 모습, 목소리,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마녀의 주문도 아니고 반짝이는 잡지에서 귀걸이나 립스틱을 일부러 두고 오라고 조언하는 값싼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런 전술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작동할 뿐이고 대개는 불안한 의도가 금방 읽혀서 오히려 짜증만 유발하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심리학, 그것도 아주 깊고 거의 신비로운 심리학입니다. 칼 융이 인간 영혼의 가장 숨겨진 구석을 연구하면서 썼던 바로 그 심리학이죠. 그는 가장 강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유대는 말이나 약속, 심지어 행동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유대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 즉 상징의 차원, 무의식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남성의 세계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 바로 제목에서 언급된 그 잊혀진 물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흔히 떠오르는 장면, 의자 위에 놓인 스카프나 컵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념에 따르면 뭔가를 남겨두면 그가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융이라면 이것은 표면적인 시각에 불과하며 의식적인 마음을 조종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힘, 진짜 영향력은 무의식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잊혀질까 두려워서 기억되고 싶다는 불안한 욕망에서 남겨진 물건은 필요함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를 잊지 마, 나를 생각해줘. 내 삶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매력의 바위 아니라 의무감의 바위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무겁게 느껴지고 짜증을 유발하며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치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멋진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불안과 그의 관심에 대한 그녀의 의존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필요가 아니라 자족에서 남겨진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융이 말한 상징적 다리, 여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그의 영역에 놓인 그녀 영혼의 작은 대사관이 됩니다. 이런 물건이 그의 공간에 남아있을 때 그것은 조용하고 독립적인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이 그의 잠재의식에서 강력한 과정을 촉발시켜 그가 단순히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육체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에너지장, 그 분위기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건이 당신의 존재감을 담은 강력한 상징으로 변하려면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그것을 잊어야 하는지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심리학이 예술과 맞닿고 전략이 진정한 여성성의 힘의 자리를 내어주는 영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결정 제1장 단순한 물건이 아닌 에너지의 매개체, 존재감의 연금술. 결정 이제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릇, 즉 매개체입니다. 융은 고대 연금술사들처럼 물질과 정신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사물들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그것들은 우리의 에너지, 생각, 자아의식을 흡수합니다. 책을 만질 때 당신은 지문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분까지도 남깁니다. 보석을 착용하면 결국 그것은 당신의 아우라, 당신만의 부적으로 변합니다. 두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여성은 한 남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가 긴장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 과하게 웃고 간절한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매력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감을 얻고 붙잡고 그의 관심을 받는 것. 그녀는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며 그녀의 무의식은 이 상태를 공간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녀가 우연히 립글로스를 두고 갈 때 그 작은 튜브는 그녀의 불안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체리 향이 아니라 절박함의 냄새를 풍깁니다. 융이 민감한 지진계에 비유했던 남성의 무의식은 이 진동을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는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정성 없는 느낌, 압박감, 조종하려는 시도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거부,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고 이 자급을 시야와 생각에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온전함에서 비롯된 사람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자기, 셀프라고 불렀는데 이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어 내면의 조화에 이른 상태, 즉 내면에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성은 남성에게서 구원자나 인정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온전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별과 행성,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가진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우주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빼앗지 않고 오히려 줍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채워줍니다. 그녀는 이 대화, 이 순간, 이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이 무언가를 두고 가면 그것은 상기시키는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아우라의 연장이 됩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온함, 자신감, 신비로움, 내면의 고요함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조화와 충만함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 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떠난 후 그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파트는 조용하지만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무겁고 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아한 가죽 커버의 작은 노트에 머뭅니다. 그녀가 커피 테이블 위에 실수로 두고 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듭니다. 표지는 매끄럽고 차갑습니다. 두꺼운 종이에서는 종이 냄새와 그녀의 향수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납니다. 그는 노트를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런 여성을 대할 때는 결코 경계를 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존중하고 싶어집니다. 그는 그저 노트를 손에 쥐고 있을 뿐인데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노트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의 한 조각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질서가 있고 생각이 있으며 깊이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그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세계입니다. 이 물건은 내가 여기 있었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세계가 당신의 세계와 닿았어요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속삭임은 어떤 고백보다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융이 아니마의 투사라고 부르는 과정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니마는 모든 남성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이고 종종 이상화된 여성상입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뮤즈이자 감정과 직관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가 이 물건을 바라볼 때 그는 단순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한 여자의 기억만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내면에서 일깨워준 여성성의 원형적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그것은 평온함, 지혜, 신비, 자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물건이 집요하게 그녀를 떠올리게 해서가 아니라 이 물건이 그의 깊은 내면의 과정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니마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는 어제 함께했던 여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고양되고 의미 있는 남성성의 상태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맑은 거울처럼 비춰주었던 최고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그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남겨진 내면의 상태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절표.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의 공간에 들어갈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오는가? 아니면 주는 사람으로 오는가? 내 반쪽을 찾는 반쪽으로 오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우주를 만날 준비가 된 온전한 우주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잊혀진 물건의 마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절표. 2장. 마법의 유물의 3가지 특성. 상징의 언어. 절표. 아무 물건이나 비록 충만한 상태에서 남긴 것이라 해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은 말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로 말하며 그 물건은 반드시 올바르고 강력한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물건을 유물로 변화시키는 3가지 핵심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절표. 첫 번째 특성. 그것은 반드시 당신 세계의 진정한 일부, 당신 우주의 열쇠여야 합니다. 절표.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산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이미지를 부풀리기 위한 물건이어도 안 됩니다. 당신이 시를 전혀 읽지 않는다면 플레스의 시집을 남기지 마세요. 그 책을 만질 때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스며나올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우아한 연필을 잊지 마세요. 남자의 무의식도 당신의 무의식처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상징과 소유자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진짜 물건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그것은 꾸며낸 삶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표지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관심사를 깊이 있게 반영하는 그런 책 말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철학책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의 전기 혹은 심지어 외국어로 된 희귀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적이고 영접인 세계로의 초대장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야. 당신의 취미나 열정에서 나온 물건, 예를 들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스웨터를 뜨개질한다면 특이한 실타래 한 뭉치, 그림을 그린다면 끝에 마른 물감이 묻은 희귀한 붓, 음악을 연주한다면 플루트의 마우스피스 같은 것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열정, 그리고 그와의 관계 밖에서도 활기차고 충만한 삶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매력적인 신호입니다.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아름답고 충만하며 흥미로워.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우아하고 실용적인 액세서리.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사적이고 영역 표시로 보일 수 있으니 좀 더 은은한 무언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기장에 메모를 할 때 사용하는 아름다운 만년필이나 마지막 장이 울퉁불퉁하게 찢겨진 가죽 커버의 일기장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신이 얼마나 침착한 사람인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하게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물건은 남자에게 진정한 미스터리가 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대화를 몇 시간 나누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의 숨겨진 면모, 깊이,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조용히 당신이 단순히 예쁜 여자나 어떤 역할, 기능이 아니라 다면적인 온전한 개인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깊고 오래가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별표. 두 번째 품질. 그것은 겸손하면서도 미적이어야 합니다. 비침의 원칙. 별표. 마법의 수집품은 남자의 공간을 어지럽히거나 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며 심지어 당신의 에너지를 더해 장식 효과까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잊혀진 크고 투박한 헬스 가방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처리해야 할 귀찮은 일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형태나 질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작고 세련된 소품,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당신의 존재를 과하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은 미묘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 있는 친밀한 순간에 우연히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비즈니스 서류 더미 아래에서 당신의 우아한 만년필을 갑자기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함께 이야기했던 책을 펼쳤을 때 그 안에 당신의 섬세한 실크 책갈피가 놓여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예상치 못한 발견의 순간이 베개 위에 과시하듯 올려진 물건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미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만족스러운 물건이어야 하며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아름다움과 조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아름다운 질감, 매끄러운 나무, 차가운 금속, 부드러운 가죽, 기분 좋은 색감, 우아한 형태.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작용하여 당신과 조화로움을 강하게 연관짓게 만듭니다. 아름다움과 질서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잊고 간 휴대폰이나 열쇠는 긴급한 전화와 되돌아가야 하는 제함이죠. 그건 분주함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잊고 간 책이나 책갈피, 마우스피스 같은 것은 몇 주 동안이나 조용히 그의 무의식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며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소박한 성격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당신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매달리지도 않고 사랑으로 숨막히게 하지도 않으며 끊임없는 관심이나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숨쉴 공간과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그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별표. 세 번째 자질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잊혀져야 합니다. 동시성의 예술. 별표. 이것이 바로 고급 예술과 저급한 조작을 구분짓는 가장 미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뉴는 신미하게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사건들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공통된 의미를 통해 일치하는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차갑게 계산해서 일부러 어떤 것을 잊는 것은 조작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목표를 설정하고 당신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과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당신의 가치는 그 안에 있지 않고 당신의 현명한 무의식, 즉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동시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아, 이제 이 책을 조용히 선발에 올려두면 그가 나를 나중에 떠올리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와의 대화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빠져 있고 그의 존재를 즐기고 있으며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이 아니라 만남에서 느낀 감정으로 가득 차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풀다가 당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깨닫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일본 시집을 그의 집에 두고 왔네.
여기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가벼운 아이러니와 세상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노력, 자립심을 기르는 연습의 결실입니다.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세요. 관심사도 가지고 목표도 세우고 친구들도 사귀세요. 당신의 인생이 그 사람을 태연처럼 중심에 두고 보는 행성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이 태연이 되어 당신만의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게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즐기세요.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음미하세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세요. 절박함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엄청난 내적 힘과 독립심의 원천입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생각이 앞서 달리지 않게 하세요. 그를 붙잡거나 얽매이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세요. 이런 상태에 이르면 당신의 무의식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급하게 나가다가 우아한 장갑을 두고 올 수도 있고, 흥미로운 대화에 빠져 있다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깜빡 잊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힘들이지 않으며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연스러움이 그 물건의 계산이 아닌 진정성의 에너지가 담기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되어 당신과 그에게 두 세계가 단순히 스쳤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연속성을 찾았다는 우주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3장, 그의 여정. 무의식적 끌림의 5단계. 자, 물건이 남겨졌습니다. 올바른 상태에서 나온 올바른 물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조용한 물건에 이끌린 그의 잠재의식은 5가지 보이지 않는 단계를 거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별표 1단계, 발견, 별표. 그저 하나의 사실. 그는 그 물건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순전히 정보 전달에 불과합니다. 아, 그녀가 책을 두고 갔네. 그는 책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나중에 꼭 불려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여기서 의식적인 과정은 겉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물건은 그의 점심 깊은 곳에 던져진 바위 되었습니다. 별표 2단계, 적은 별표. 그의 개인 공간에 통합되기.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는 그 물건 옆을 지나갑니다. 뇌는 에너지 절약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더 이상 이질적인 물건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경의 일부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책들 사이에 꽂혀 있는 책, 자신의 펜 옆에 꽂혀 있는 연필 꽂이 속의 펜. 그 물건은 위장하여 그의 세계에 스며듭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물건이 아니라 그의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조용히 서서히 이루어지는 영포의 잠식기입니다. 별표 3단계, 활성화, 별표. 산증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저녁 그는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함을 느끼거나 약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합니다. 그의 생각은 목적 없이 떠돕니다. 우연히 그의 시선이 당신의 물건에 머물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연약함과 마음이 열려있는 그 찰나에 그 물건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느낌, 깊은 평온함, 대화에서 느꼈던 지적 흥분, 그리고 그의 작은 혼돈 속에 당신이 가져다준 조화와 질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갑자기 당신의 웃음소리, 따뜻한 목소리의 억양, 그리고 당신의 깊은 시선을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그 물건은 이제 촉매가 되어 그의 감정적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별표 4단계, 이상화. 아니마의 각성, 별표. 앞서 이야기했듯 이 단계에서 그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는 그 물건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이나 그의 세계의 부족한 특성들을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의 삶이 온통 이성적인 계산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이 남긴 예술 서적은 그에게 창의성, 감각,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그의 일이 끊임없는 갈등을 동반한다면 당신의 우아하고 평온한 물건은 그에게 평화와 조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는 결점이 있는 실제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세계를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온전함의 감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감정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자신의 영혼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표 5단계 욕망.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 별표 M. 이 모든 누적된 효과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지 형식적인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 물건이 상징하는 상태를 자신의 삶에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당신의 세계를 접하고 당신만의 독특한 에너지의 영역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지만 이제 그의 동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의상 내 물건을 두고 가서라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당신 곁에 있고 싶고 그때 느꼈던 평온함, 간인함, 영감을 다시 느끼고 싶은 깊은 잠재의식 속 욕구에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물건 뒤에 있는 것, 즉 당신의 아우라, 당신의 성격, 당신의 온전함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어떠한 압박도 없이 스스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해변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조개 껍데기 하나를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었을 때 그는 당신의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길고 깊은 대화의 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역설적이면서도 진정으로 해방감을 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별표. 그의 공간에 남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여운,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공기와 기억, 그의 집 분위기 속에 남아있는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흔적입니다. 절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했던 작은 물건은 단지 이 여운을 위한 촉매제이자 고정점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의 방문이 불안, 공허, 긴장, 어색함 같은 감정을 남긴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값비싼 물건이라도 그 상황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물건은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증폭시켜 실패한 만남의 묵묵한 증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 그의 집이 조화롭고 가볍고 지적이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찬다면, 공기가 더 맑아지고 그의 생각이 더 또렷해진다면 당신이 남긴 어떤 사소한 물건이라도 마법 같은 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표는 물건을 올바르게 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여자가 되는 것,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울림이 오랫동안 공간에 남아있을 만큼 내면 세계가 풍요롭고 조화로우며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칼 융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개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두려움, 집착, 의존성을 마주할 용기를 통해 내면 세계와 영혼을 돌보고 자신을 발견하며 결코 깨지지 않는 온전함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리워질 만큼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의미와 기쁨, 창의성, 지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세요. 깊고 신비로우며 아름다운 바다처럼 되세요.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의 해변에 일부러 조개 껍데기를 남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조개 껍데기는 조수의 선물처럼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저절로 그들의 해변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개 껍데기를 발견해 귀에 대어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 내면의 바다 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매력적인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체가 바로 매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울 수 없는 흔적 그 자체입니다. 이 생각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말들의 단순한 조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 더 많은 여성이 집착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